안녕하세요. 루키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목요급을 이번 시간에는 현대모비스 션농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션농은 지난 2020-2021 시즌에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이미 엄청난 활약을 펼친 선수였죠. 평균 20-10 시즌을 보냈고 이 시즌에 리그 전체 득점 1위, 리바운드 1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리빌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현대모비스를 정규리그 2위에 올려놓으면서 리그 최고의 외국 선수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실제로 최우수 외국 선수에도 선정이 됐고요. 자, 그런데 올 시즌은 좀 다릅니다. 일단 평균 출전 시간이 20분도 안 돼요. 동료인 게이지 프린보다 오히려 더 못 뛰고 있고,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였던 27일 KCC전도 승부처였던 후반에 대부분 벤치를 지켰습니다. 션농은 올 시즌에 왜 많이 중용받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션농의 수비는 처음 한국에 왔던 2020-2021 시즌부터 이미 문제였습니다. 공격에서 무척 의욕적이었던 반면에 수비에서는 참여도와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4년이 지난 지금 그 수비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B리그에서 뛰면서 벌크업을 했던 션농은 수비에서 그냥 골 밑에 쳐져서 의욕 없이 플레이하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11월 27일 KCC전에서는 상대팀 KCC가 션농의 이런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 옵션 리온 윌리엄스를 선발 출전시켜서 윌리엄스가 최준용, 허웅 같은 선수들과 2대2를 펼치며 션농의 형편없는 2대2 수비를 집요하게 무너뜨렸는데요. 오늘 목요커블에서는 션농의 수비가 문제를 일으킨 장면들 몇 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받은 정창영이 리온 윌리엄스에게 볼을 주고 다시 핸드오프로 건네받으면서 2대1을 시작하죠. 스냅 액션이라고 부르는 공격법입니다. 결국 이것도 2대2 공격의 종류인데요. 션농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션농의 수비 한번 보실까요? 정창영을 막는 이우석이 윌리엄스 스크린 위로 지나가면서 뒤에서 정창영을 쫓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션농이 적절하게 뒷걸음질 쳐주면서 정창영의 리머텍을 우선적으로 막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션농은 정창영을 따라가긴 하는데 정창영의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골밑 득점을 허용하죠. 팔도 제대로 뻗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션농이 이 수비를 할 때 밖으로 깊게 해치를 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으로 쳐져서 드랍백 수비를 했거든요. 드랍백 수비를 하면 그냥 골밑은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골밑을 수비해버리면 국내 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준용이 아주 높은 지점에서 리온 윌리엄스와 2대2를 펼칩니다. 이번에도 션농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한 노골적인 오펜스라고 할 수 있겠죠. 리온 윌리엄스가 스크린을 거는데 이 상황에서 션농은 그냥 쳐져서 신민석에게 스크린 아래로 지나가, 이런 식으로 지시만 합니다. 신민석이 윌리엄스의 스크린에 걸린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사실상 거의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최준용의 슈팅이 약한 점을 감안해도 션농의 수비가 너무 소극적입니다. 결국 최준용이 아주 좋은 오픈 3점 찬스를 얻죠. 들어가진 않았는데 션농의 수비 문제를 알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허웅이 핸들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3점을 내줄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장면을 함께 보시죠. 막 하프라인을 넘은 KCC가 외곽에서 선수들이 서로 볼을 공유합니다. 3명의 선수가 위브 액션, 서로 교차하면서 볼을 넘겨주는 동작을 통해서 허웅이 볼을 잡게 되는데요. 윌리엄스가 허웅에게 스크린을 가면서 2대2가 시작이 됩니다. 자, 윌리엄스가 무척 높은 지점에서 스크린을 걸었고 서명진은 스크린 위를 뚫고 지나가면서 허웅을 뒤에서 쫓는 상황이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장면과 거의 흡사하죠. 자, 여기서 션농의 플레이는 어떨까요? 리그에서 손꼽히는 슈터, 허웅이 핸들러인데도 그냥 쳐져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결국 서명진이 뒤에서 쫓아와서 허웅의 슛을 견제하려고 점프하는데 허웅이 이를 알고 펌프 페이크로 쉽게 서명진을 벗겨내고 3점을 터뜨리죠. 이 장면에서는 반대 사이드 45도에 있는 이우석이 리온 윌리엄스의 롤 동작을 체크하기 위해서 안으로 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 션농이 허웅 쪽으로 그냥 튀어나가서 3점을 견제하고 리온 윌리엄스에게 돌아가는 이런 식의 수비를 했어도 됐거든요. 하지만 션농은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결국 서명진을 펌프페이크로 제치고 허웅이 3점을 터뜨리게 되는 거고요. 자, 다른 장면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준용이 볼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어오는데 자, 곧바로 신민석을 상대로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분리볼 공격을 펼칩니다. 자, 신민석도 몸싸움이 약해서 최준용에게 밀려버리는데 자, 여기까지는 션농의 잘못은 없습니다. 문제는 후속 대처입니다. 최준용이 골밑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션농이 이번에는 굳이 블록을 하겠다는 불필요한 의욕을 가지고 점프를 높게 뛰어버리죠. 그냥 다가가서 팔을 뻗고 제대로 서 있기만 해도 최준용이 아예 골밑 슛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션농의 팔 위로 슛을 시도해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션농이 그냥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점프를 해버렸고 이를 감지한 최준용이 펌프페이크로 션농을 날려버리죠. 그리고 션농이 사라지면서 자유로워진 리언 윌리엄스가 골밑으로 달려가고 아주 손쉬운 골밑슛을 시도하는데 자, 여기서 션농이 굳이 또 그걸 막겠다고 팔을 갖다 댔다가 엔드원을 허용합니다. 정말 황당한 장면이죠. 자, 평소에는 수비 의욕이 거의 없다가 이 장면에서는 또 괜히 의욕을 보여가지고 블록을 2차례나 시도했다가 3점 플레이를 내줍니다. 수비에서 블록 시도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오히려 팀에 손해를 끼치는 수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션농이 얼마나 심각한 골밑 수비수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올 시즌 션농이 많이 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기 장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션농의 이런 수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게이지 프림이 출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션농의 공격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올 시즌에는 사실 좀 고전하는 경향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비에서까지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면서 현대모비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현대모비스는 션농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여전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키의 이동환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